자, 이제 10번째 공식 레놀드수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놀드수는 유체가 층을 이루면서 흐른다. 뭐 2100보다 작을 때, 4000 초과할 때는 뭐 우리가 난류를 흐른다. 이제 그건데, 레놀드수는 U분의 ρVD, U분의 VD 이렇게 됩니다. 그래, 점성력분의 관성력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레놀드수를 쓴다라는 기본적인 이제 전제는 어디에서 나오겠냐면 점성계수 내지는 동점성계수가 조건에 주어집니다.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점성계수가 주어졌다라고 할 때 이런 수순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 구조는 지금 같은 형태로 이제 나타나지게 되는데, 자, 밀도를 조건에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비중이 주어지는 경우, 이 비중에 의해 가지고 뭐를 구한다라는 겁니까? 밀도를 구하는. 예를 들어서 비중이 0.97인 액체가 흐르는 그런 형태로 레놀드수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기타 등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는 반드시 U라든가 하는 뮤는 반드시 조건에 주어진 나머지는 VD만 남았죠. VD만 남았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최적 유량이라 그러죠. Q는 AV 이렇게 되는데 A는 이제 단면적, V는 유속 이렇게 됐을 때 세메다 퍼세카인데 메다 제곱에 메다 퍼세카를 곱하게 되니까 최적 유량 이렇게 되는데 조건에 따라서 아주 많이 주는 조건이 유량을 주어지고 그리고 단면적을 주어지는 직경을 주어지는 그런 형태. 그렇게 되게 되면 뭐를 구할 수 있는 유속 V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 그래서 V는 파이디의 제곱분의 4교 이런 형태로 구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구경을 구하는 게 조금 특이한 게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만 수력 직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형이 아니고 어떻게요? 사각 덕트 같은 그런 형태로 각경 발표를 때 수력 직경. 그래서 수력 직경이 특이하게도 곱하기 4 수력 반경의 4배가 되는, 그리고 P는 유체가 접촉하는 접수 길이, 그리고 A는 우리가 배관의 단면적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곱하기 4까지 하게 되면 바로 다이렉트로 수력 직경. 근데 이 수력 직경은 구경이 들어가는 개소마다 지금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레놀드수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구경과 관계되는 그런 분에서 다양하게 이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형태 이외에 동점성 계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어디를 거쳐가지 않는 겁니까? 밀도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뮤분의 VD라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Q는 AV 조건에서 지금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흘러가더라. 그러니까 밀도를 구하는 조건이 하나가 빠지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뮤하고 뮤의 차원이 정리됩니다. 자, 지금 같은 형태로 에놀수는 차원이 없는 무차원수라 그럽니다. 그러면 뮤의 단위라든가 뮤의 단위를 보게 되면 로 VD 얘 단위하고 얘가 어떻게요? 같으니까 차원이 없어지니까 무차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단위, 여기는 얘네들 단위가 어떻다라는 거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뮤의 단위 내지는 VD의 단위가 어떻다는 거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뮤의 단위는 로 VD가 되니까 밀도로는 킬로그램 퍼 세컨메다, V는 메타 퍼 세카, 구경 D는 메타. 자, 얘를 취합하는 게 킬로그램 퍼 메다 세카. 자, 근데 얘를, 자, 지금 표현이 뉴턴 세카 퍼 메다 제곱. 이 부분들은 어떻게 표현한다? 킬로그램 대신에 우리 대입하는 단위들이 있었죠. 왜냐면 뉴턴은 킬로그램 메타 퍼 세카죠. 그걸 치환해가지고 대입하면 되니까. 지금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 자, 근데 뮤는, 자, VD거든요. 자, 메타 퍼 세카에 메다 제곱 세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단위들은 우리가 암기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레놀드수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암기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되게 되니까 당연히 암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 부가적으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여기서는 점성계수하고 동점성계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부분만 보게 되면 뭐를 약분하면 VD 약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점성계수하고 동점성계수를 차후에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레놀드수는 반드시 자,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출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사용하는 공식 중에서 연속의 방정식입니다. 연속의 방정식은 지금 보시다시피 배관이나 이런 분의 유체가 흘러갈 때, 자, 뭐가 결정적으로 유관상으로 달라진다면은 배관의 단면적이 달라졌어요. 근데 단면적이 달라져도 여기서 흘러가는 유량, 여기서 흘러가는 유량은 같다라는 겁니다. 유량이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유량이 많고 여기서 유량이 작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물리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흘러가는 유량, 여기서 흘러가는 유량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대표적인 게 Q는 A1, V1, A2, V2 이렇게 돼. 얘는 최적으로 표현했으니까 최적 유량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자, 면적은 메다 제곱이고, 유속은 메다 퍼세카. 그러니까, 세로메다 퍼세카. 시간당 흘러간 체력이 얼마냐. 자, 근데,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전제로 하는 연속의 방정식. 보편적으로 질량 요량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밀도에다가 어떻게, 최적 요량을 곱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자, 밀도는 킬로그램 퍼 세전메다, 최적 요량은 세메다 퍼세카. 그러니까 약분하게 되면 뭐만 남습니까? 킬로그램 퍼 세카 시간당 흘러간 질량이 얼마냐 이렇게 남죠. 자, 그리고 중량유량입니다. 중량유량은 자 지금 보시면 감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중량 감마 이렇게 들어갔는데 결국은 비중량은 뉴턴 퍼 세전메다거든요. 거기다가 세전메다 퍼 세카를 곱하게 되니까 시간당 흘러가는 중량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다양하게 이제 사용이 되어지게 되는데. 자, 결국은, 자, 가장 많이 쓰는 최적 유량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다시피 Q는 AV죠. Q는 AV라는 형태로 나타나지게 되는데, 자, A는, 자, 원의 담배적, 백안의 담배적 4분의 파이 D 제곱입니다. 4분의 파이 D 제곱입니다. 그러면 4분의 파이를 약분하게 되니까, V1은 D1의 제곱분의 D2의 제곱, V2. 지금 같은 형태로 나타나니까, 결국은, 자, V1, V2의 비율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차의 경우에 어디고 베르니 정리까지 적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유량이 있습니다. 유량이 있는 그런 상태 같으면 바로 어떻게 해요? 유량이 있고 단면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V1을 구할 수 있고 또 V2 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거나 내지는 우리가 가장 어려운 타입으로는 유속의 비율로 우리가 베르니 정리에 적용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연소의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질량 유량도 있고 중량 유량도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 보게 되니까 밀도 비중량을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아까 앞서도 설명드렸던 우리가 비중이라는 요소가 있죠. 그래서 비중이 주어지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밀도를 구하거나 비중량을 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한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형태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량유량은 비중량, 비중 이렇게 요 관계에서 끝납니다. 근데 밀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형태의 것들도 있더라는 겁니까? 사실 이상체 상태 방정식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가적으로 보게 되면 국영에서는 우리가 수력집계 같은 것도 있었었죠. 이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바로 앞전에서 우리가 레놀드수에서도 나왔던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국영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같은 형태로도 우리가 응용이 가능한 이제 그런 요소들입니다. 자, 그래서 연소의 방정식은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됩니다. 반드시 응용이 됩니다. 아주 단순한 형태로 최적유량 구하시오, 질량유량 구하시오, 중량유량 구하시오 이런 타입들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 중에 한 가지. 자, 그리고 이제 베르니 정리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베르니 정리는 이제 뭐냐면 자, 우리가 하고 있는 학문이 유체 역학입니다. 유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근데 이 힘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밖에 구분을 안 해요.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압력, 그리고 속도, 위치 이 세 가지. 그래서 수두는 지금 어떻게 해요? 압력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 세 가지 형태로 압력 수두, 위치 수두, 속도 수 이 세 가지로 이제 표현을 밖에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압력 수두 같은 경우는 압력 P는 감마 H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기도 했죠. 액주 하면서 이렇게 정수력하게 이런 데서 쓰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속도 수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V는 루트 2GH 같은 이런 형태, 토리체리 정리라 그러죠. 자, 그리고 피토 정확관일 경우에 V는 2G 감마 2분의 감마 2 마이너스 감마 1 이렇게 이제 정리되는 것들. 그러니까 얘들, 자, 그리고 얘들 베르니 정리가 출제되든가 아니면은 토리첼리 정리가 출제되든가 얘들은 반드시 출제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러니까 동수력하게 놓으면서 반드시 출제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아까 보셨던 레놀드수 연속의 방정식, 그죠? 그 베르니 정리, 토리첼리 정리 빠지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들. 근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필기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어디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실기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니까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올바르겠죠. 자, 그래서 베르니 정리를 부가적으로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 지금 연소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연소의 방정식은 여기서 흘러가는 유량이나 여기서 흘러가는 유량이랑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지점이라 그러고 2점이라 그래 봅시다. 자, 근데 1점에서는 지금 어때요? 단면적이 컸습니다. 단면적이 크고 2점에서는 단면적이 작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흘러가는 유량이 같아지려고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은 1점에서는 유속이 작아져야 되고 2점에서 유속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면이 크니까 유속이 작아. 단면이 작으니까 유속이 빨라. 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걸 에너지적인 측면, 즉 베로니 정리, 즉 에너지는 유체가 가지는 모든 에너지는 베로니 정리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에너지 관점으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1점에서 가지고 있는 유체 에너지, 2점에서 가지고 있는 유체 에너지를 자, 감마분의 P1, 2분의 V1, Z1, 감마분의 P2 플러스 2분의 V2 플러스 Z2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상적인 조건이면 얘네들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1점에서는 속도가 작았습니다. 자, 그 위치는 같다라고 이제 약분을 하죠. 자, 그럼 1점에서 이제 우리가 속도가, 작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점에서 속도가 커지죠? 그죠? 여기는 이 관계에서 속도가 작아지고 있는 속도가 커지잖아요. 단면적에 따라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에너지는 같아. 1점에서 에너지나 2점의 에너지는 같다. 이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얘가 작아지고 얘는 커졌으니까 당연하게 압력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유속이 늦어지는 지점에서는 압력은 커지고 얘는 압력은 작아지고 맞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어떻게? 둘이 같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점에서 2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압력을 얘로, 그리고 속도를 얘로, 속도수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감마분의 P1-P2라는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2분의 V2-V1, 얘를 상관에 치환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결국은 압력 수두차가 되고 속도 수두차가 되거든요. 이게 결국은, 자, 여기 보시는, 자, 전압, 전수도, 전 에너지라고 가정을 합시다. 즉, 그러면 여기 1점에서 가지고 있는 정압 성분이 컸죠. 속도가 작았습니다. 그럼 2점에서는 뭐가 컸습니까? 동압적 속도가 크고 정압이 작아지는 그 상태가 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두 지점에서 결국은 여기서 정압에서의 델타 P 그리고 오늘 동압에서의 델타 P 여기서 요만큼 각각 차이가 나버렸죠. 이 두 지점에서의 에너지는 어떻다라는 겁니다. 같죠? 보시다시피 압력차는 속도차가 됐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은 압력차만큼 속도차로 변한 거고 속도차만큼 압력차로 변한 겁니다. 유체가 이쪽으로 흐르느냐 이쪽으로 흐르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상적인 조건 손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서 압력차를 구하시오라고 하게 되면 뭐를 알면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속도 수두차를 알면 압력 수두차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V2-V1이라는 형태로 봤었을 때 당연히 필연적으로 얘는 뭐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연소의 방정식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개념을 설명하기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결국은 연소의 방정식하고 베르누이 방정식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게 결국은 자 여기서 조건에 따라서 유량이 있어가지고 V1, V2를 구할 수 있거나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구경 D1, D2를 주어지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 V1, V2를 해가지고 각각 대입해가지고 구하거나 아니면은 자 여기서는 자 유량이 없으면은 자 V1, V2 자 A1, A2 즉 D1, D2가 주어진 구경이 주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유속의 비율을 구할 수 있는 그 유속의 비율을 가지고 대입할 수도 있죠. 이게 사실은 1차보다는 2차에서 더 많이 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베르누이 정리를 적용을 하시면 사실 우리가 얘는 필기 같은 경우는 개념이 중요한 거고 나중에 실기에서는 지금 같은 이런 응용이 더 중요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연소의 방정식에 사용되는 그런 것들 아주 중요한 자 그런 개념들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기초가 튼튼해야 나중에 이제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들. 자, 그리고 운동량 방정식입니다. 운동량 방정식은 자 보시면 F는 rho Q V2-V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은 나중에 F 이퀄 MA라는 자 우리 일반적인 힘과 관련한 공식에서 사실 유도가 되게 되는데 유체 유속의 차에서 발생한 힘이 어떻게 되는데 자 근데 필연적으로 이 공식에서 보시게 되면 밀도가 나옵니다. 유량이 나옵니다. V2, V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구조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조건이 뭐밖에 없냐면은 자 필요에 따라서 자 보시면 연소의 방정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필요에 따라서 밀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 비중이 주어질 수 있는 로 W면 로 맞습니까? 이런 형태로 주어질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면 얘는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도 얘가 주어지거나 아니면은 Q는 AV 조건, 최종 유량 조건이면은 어떻게요?
우리가 운동경방 얘는 추력, 추진력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거든요.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4번째 공식, 자, 부차적 손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유체가 유동을 하는 거에서 움직였을 때 발생하는 손실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항상 손실은 주손실하고 부차적 손실 이렇게 했는데, 주손실은 배관의 길이에 의한 손실, 부차적 손실은 우리가 엘보티 레두샤 같은 그런 것들을 구하는 공식이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는 F분의 KD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차적 손실을 구하기 위한 상당한 광길이를 구하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뭐가 주어지더라? 부차적 손실 계수 K가 주어지더라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차적 손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자, 달쉐버식이 있습니다. 이 달쉐버식은 자, 아주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되게 되는데, 자, 이게 항상 기본적인 조건은 마찰 손실 계수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찰 손실 계수는 이제 결국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직접적으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지는 간접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점성계수하고 동점성계수. 점성계수, 동점성계수 아까 이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보셨냐면 레놀드 수에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레놀드 수에서 점성계수 내지는 동점성계수를 주어지면 반드시 레놀드 수를 쓰게 된다라고 이제 봐도 이제 거의 무방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은, 자, 화살표를 따라가 보게 되면은, 이 점성계수, 자, 측률 경우엔 하나입니다, 사실은. 근데, 레놀드 수분의 64라는 형태로 됩니다. 그러면, 결국, 레놀드 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마찰 손실 계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레놀드 수 같은 경우, 아까 우리가 구해진 대로, U분의 로 VD였고, 뮤분의 VD였거든요. 그럼 점성계수 있고, 동점성계수 있고, 나머지 기타 등등 조건이 있게 되게 되면은, 뭐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까? 레놀드 수를 구하기 때문에 마찰 손실 계수를 구할 수 있다. 즉, 여기서는 마찰 손실 계수를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건 쉬워. 자, 근데 점성 내지는 동점성 계수는 한 번 더 계산해 뭐래요? 레놀드 수로 계산해.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마찰 손실 계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가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DV가 있네요. DV가 있게 되네요. DV는, 자, 구경하고 유속 같은 경우는 전등적인 케이스로 최적 유량. 자, Q는 AV 조건이죠. 자, 유량 주어졌습니다. 구경 주어졌습니다. 하는 형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V는 파이드의 제곱분의 4Q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여기서 구경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수력 직경 이렇게 나타나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달쉐버식까지 이제 정리가 되죠. 자, 그러니까 운동량 방정식, 부차적 손실, 달쉐버식 다 중요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넘버 꼽으라고 하게 되면 저는 달쉐버식을 아마 꼽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러니까 얘도 거의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거든요. 운동량 방정식도. 얘는 뜨문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느 것 하나 이제 버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공식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같은 형태로, 자, 정수력학 했습니다. 동수력학 했습니다. 자, 유체 유동했습니다. 유체 마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라는 거죠. 유체가 가진 힘을 왜 쓰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유체기계, 펌프라든가 팬을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동력은 수동력, 축동력, 전동력량 이렇게 나눠지면 순수한 동력, 효율을 고려한 거, 전달계수 고려한 거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단위부터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P는 감마 HQ인데 비중량 감마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뉴턴 per 세컨미터. 자, 양정은 메다, 유량은 세컨미터 per 세컨. 자, 그러면 약분할까 하게 되는 뉴턴 메다 per 세컨. 자, 이 뉴턴 메다는 우리가 1뉴턴을 1m를 옮기면 1줄, 우리가 2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줄로 환산을 하게 되고, 이 줄, 즉, 이를 시간당이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류율, 동력,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필요한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비중량을 킬로 하게 되면 킬로와트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앞면에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압력 P는 자, 감마 H. 근데 여기서는 동력 P하고 압력 P는 다르니까 보편적으로 구분을 해서 PT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뉴턴은 아까 힘으로 됐고요. 얘는 지금 어떻게 해요? 유속. 힘에다가 뭐를 곱해도, 속도를 곱해도 동력이라는 차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은 알고는 가자. 자, 라는 이제 개념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동력을 구함에 있어서는 항상 어디가 관건이다. 양정을 구하는 게 관건인데, 마이너스 압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플러스 압력이 되고, 필요한 조건에 따라서 양정을 구하고, 경우에 따라 특정한 조건에서 마찰 손실까지 구하는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시작을 해서 플러스가 되는 절대 전체가 우리가 전향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동력도 매번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한 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력학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공식 정도, 그 정도로 보시게 되면은 복사, 전도, 대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는 Q 도트 땡땡 이렇게 되는데 시그마 T의 사승, 자, 전도는 Q 도트 L분의 K의 델타 T, 대류 같은 경우는 Q 도트 HA 델타 T 같은 요런 형태들. 얘들은 어렵다라기보다는 공식을 어떻게 암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공식을 위주로 만약에 정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되거든요. 아마 계산 문제를 위한 부분으로서는 공식은 이 정도 선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